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7일 정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국 순방에서 돌아와서 직면한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번 주말이 본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울 게 있다면은 4.19로 갈 것이냐 아니면 6.29로 갈 것이냐입니다.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서 총을 쏘면은 4.19로 갔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은 6.29로 갔습니다. 6.29 선언은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치러진 선거에서 오히려 자신의 후계자인 노태우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것은 총을 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총을 쏜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지금 총을 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조국을 임명한다는 뜻이죠. 조국 임명 강행이죠. 불행한 쪽으로 갈 겁니다.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직에 임명하면은 조국 씨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리고 정권도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별해야 됩니다. 문재인의 불행이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의 불행이 대한민국의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좀 비극적 현실입니다만은 조국 씨에 대해서는 어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과거의 자기 산호맹 활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비쳤다는 가공할 사태입니다. 이 조국 씨가 1990년대에 관련되었던 산호맹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확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 선고로서. 산호맹은 무장봉기로서 이 조국 씨가 산호맹 사건에 관련되었습니다. 관련되었어요. 핵심 인물로 관련이 되어가지고 구속 기소되어서 실형 살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가 대법원의 선고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현실과 견주어 보십시오. 산호맹은 무장봉기로서 대한민국 체제를 타도한 후 노동자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민주혁명을 이루어 민중공화국을 수립한 뒤 제2단계로 반동 관료, 독점 재벌 등을 숙청하고 토지 기타 생산수단을 몰수 국유화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어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계급의 전위정당임. 대법원은 1992년에 산호맹을 국가빌라는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로 확정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최고 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익, 안보, 인권 등입니다. 을 지켜야 하는 자리인 법무장관직에 대한민국을 부정한 자, 뒤엎으려고 한 자, 더구나 그 행위에 대한 사과나 전향 의사를 밝히지도 않는 자를 앉히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가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국헌문란, 국가 변란, 국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조국스러운 이런 말이 유행하는데 저도 조국스러운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스러운 분류에 의하면은 한일 갈등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이나 상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의 유권자 약 1200만 명, 30%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근거한 숫자입니다. 1200만 명은 조국 씨의 분류법에 따르면 이적분자, 친일파 또는 부역자가 됩니다. 권력의 완장을 조국 씨가 다시 차게 된다면 이 1200만 명을 제거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차별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이 지식인이라는 명절을 남긴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영국의 폴 존슨이라는 저술가인데요. 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975년 4월 이후 캄보디아에서
인구의 4분의 1을 죽이는 킬링필드 범죄가 일어났는데 이 범죄를 주도한 자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지식인 최고 지도자 8명 중에서 5명은 교사 출신이었습니다. 1명은 대학 교수, 1명 공무원 출신, 1명 경제학자.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1950년대 프랑스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공산당에 입당했고 샤르트르의 철학적 행동주의와 폭력의 필요성이라는 교리를 흡수하였습니다. 이 집단 살인자들은 샤르트르의 이념적 아들이라고 폴 존슨이 규정을 하면서 사상의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상의 폭군.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인 이는 군인이 아닙니다. 계급투쟁론과 인종주의로 무장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정치 선동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사상의 폭군인데 조국 씨의 부드러운 표정과 표독한 글, 그래서 피냄새가 나는 이유입니다. 지난 여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학 농민 운동을 소재로 한 노래 죽창가를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 배경으로 남았다. 이렇게 죽창가를 소개를 했는데 이 죽창가는 어떤 노래냐 하면은 대표적 좌익 사건인 남조선 민족해방정선 준비위원회, 줄여서 난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9년간 옥살이를 했던 김남주 씨가 쓴 시 노래에 곡을 붙인 겁니다. 왜 하필 이런 곡을 선택을 합니까?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겠다는 운동가의 시를 왜 이렇게 그리운 듯이 흠모하듯이 소개합니까? 이게 바로 조국 씨는 전향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간접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원래는 이 시의 이름은 노래인데 나중에 곡을 붙여가지고 죽창가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북죽청이란 말이 나오는 대목 마지막에 있네요. 청송 녹죽 가슴으로 꽂히는 죽창이 되자 하네 죽창이. 김남주 시인이 쓴 다른 시 조국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땅이 남의 나라 발 아래 있다면 어머니 차라리 나는 그 밑에 깔려 밟힐수록 팔팔하게 일어나는 보리밭이고 싶어요. 어머니 나는 참말 이제 고향 버린 누이의 식칼이고 싶어요. 등에 꽂혀 놈들의 가슴에 꽂혀 피 흘리는 옛사람의 무기 죽창이고 싶어요. 나지고 싶어요. 나시고 싶어요. 조국은 하나다는 시는 이렇습니다. 발표를 하면 조국은 하나다. 이게 나의 슬로건이다. 권력의 눈앞에서 양키 점령군의 총구 앞에서 자본과 개들의 이빨 앞에서 조국은 하나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겠죠. 왜 이런 사람이 쓴 시를 반일 선동하는데 써먹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면은 이적이라고 하느냐. 이적이라고 하느냐. 완전히 국민을 분열시키되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분열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봅니다. 적대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계급투쟁론의 항상 나타나는 증상인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계급투쟁론은 인간이 가진 증오심을 조종하고 폭발시키는 일종의 증오의 과학입니다. 또 하나 소개할까요? 남과 북이란 김남주 씨가 쓴 조국 씨가 칭송해 마지 않는 그 노래 죽창가의 저자, 작사자 김남주 씨의 남과 북이란 제목 시는 이렇습니다. 해방 직후 이북의 감옥은 친일한 사람들로 우글우글했지. 미처 남으로 도망치지 못했었겠지. 해방 직후 이남의 감옥은 항일한 사람들로 빽빽했지.
미처 북으로 넘어가지 못했었겠지.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거. 북한의 감옥은 친일한 사람들보다는 반동문자로 불리던 반공투사들이 감옥에 많이 갔죠. 해방 직후 이남에 항일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미군정에 대항하고 공산폭동을 한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을 항일한 사람들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런 시를 좋아하는, 이런 시인을 좋아하는 조국 피냄새가 안 납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얻고 검찰을 사실상 통제했던 사람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하필 조국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폭력을 동원하려 했던 그를 그렇게 못 잊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회주의 혁명 노선의 길에 접어들었다가 구속되어 실령을 살고 나왔다는 점과 연결시키면은 죽창가의 죽창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씨는 산호명 사회주의 혁명 활동을 방송하기는커녕 자랑합니다. 노태우 독재 정부라고 그래. 독재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민주적 정권이었습니다. 독재 정권이라고 멋대로 규정을 하고 그것을 타도하는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뭐라고 보도하느냐. 경제민주화라고 해요. 경제민주화. 민주화를 이런 데 갖다 붙입니다. 경제민주화라고. 그렇다면은 조국 씨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어제는 자유민주주의 바탕에서 사회주의 정책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헌법 정신을 존중하는데 자유민주적 바탕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가능하다는 궤변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성당에 다니면서 행동은 이슬람식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 이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가능하지만 사회주의는 불가능해요. 사회주의는 핵심이 사유재산 몰수입니다. 그리고 계급투쟁론을 핵심으로 하는데 어디에 언론의 자유, 그리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지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한 국가 아래서 공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남북 연방제인데 이게 이번에 홍콩 사태를 통해서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국 양제는 허구입니다. 그것은 공산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조국 씨가 작년에 뭘 주도를 했느냐. 개헌안을 국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아무 권한이 없는 참모가 나와서 설명을 하더니 그러나 여기에 이 개헌안에 조국 씨가 법무장관이 되고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뭘 하겠다는 이 보관이 이 개헌안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개헌안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개헌의 목표는 국채 변경, 즉 국가 정체성 변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고 반공자유민주 법치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헌법 개정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체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체제를 바꾸는 것은 혁명이나 쿠데타나 민중봉기나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헌법으로서 체제를 바꿀 수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체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정권은 바꿀 수가 있지만 여기에는 국가 정통성 부정이 개헌안의 핵심입니다. 헌법 전문에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산업화를 무시했습니다.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는 헌법 전문이었습니다. 국민 지우기, 많은 헌법 전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해가지고 사회주의 계급 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이것은 대한민국 영혼을 바꿔치게 하는 겁니다. 국민과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라고 해놓고 읽어보면은 민중 또는 자기 편을 또는 인민으로 해석하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국가 해체,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지방분권공화국이라는 말은 남북 연방제를 가능하기 위한 어떤 틈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는 술수였습니다. 지방정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지방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거는 그러면 어느 지역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북한과 붙겠다. 분리주의도 허용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노동자를 특별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 노조의 또 다른 특권을 추구하는 여러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거야말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었던 조국 씨의 이념과도 일치하는 거죠. 심지어 군인도 파업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34조 4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군인도 파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다만 법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남침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이 남침했을 때 국군이 파업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조국 씨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상적 문제입니다. 사회주의 혁명주의자, 사회주의 혁명 운동가였다는 이 점, 바뀌었다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조국을 임명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조국이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혁명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는 것이 즉 국가 변란 또는 국채 변경, 국헌문란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보는 저의 생각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며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그나마 현명하게 내리길 기대를 합니다. 그래도 조국을 임명하면은 그때는 우리 국민은 헌법이 부여하는 국민 주권에 입각해가지고 여러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야운동, 탄핵, 고발, 국민저항권입니다. 감사합니다.